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방송 대한민국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임기진입니다. 오늘 리더에게 묻는다에서는 전세계 750만 재동포 경제 네트워크를 이끌며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최전선에서 돕고 계신 리더를 모셨습니다. 월드옥타 회장이자 영산그룹 회장으로 글로벌 현장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이끌어온 실전형 기업가이십니다. 박종범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회장 박종범입니다. 네, 회장님. 먼저 국내가 아니라 해외 현장에서 사업을 키워오신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이신데요.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1996년도에 그때 한국의 그 대기업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이렇게 파견돼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이제 금융 위기 IMF 지원을 받을 때 이제 저희 회사도 좀 어려움을 겪어서 저도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체득한 글로벌 시장은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글로벌 시장은 국내에서의 비즈니스와는 다르게 이제 거래상의 문제, 시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무역에서의 장벽들이 있잖아요. 뭐 수입 관세를 비롯해서 또 각 나라마다 필요로 하는 표준이랄지 인증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제약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한 그 문제들을 국내 시장하고는 다른 각도의 마인드로 그런 정신으로 해외 시장을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거래처라든가 인허가 기관과의 관계, 이 국내도 어려운데 해외에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뚫으셨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5개 나라에 그 공장을 직접 지었거든요. 네네.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이제 인허가를 받고 공장을 지은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비단 어떤 그런 공장을 짓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얘기지만 그 이전에 단순한 상품의 이런 유통, 구매와 판매의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죠. 그러한 제약들을 이제 극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이제 정보, 관련된 정보부터 또 거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제도나 규제 관련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시켜야 되는 거가 이제 언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뭐 영어로 많이 얘기들도 하지만 그러나 각 나라별로 영어를 쓰는데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영어 문제뿐만 아니라 관습의 차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통하는 말들이 거기서는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직접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은 사전에 그런 준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네트워킹에서 시작되게 되겠는데, 물론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파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과의 네트워킹, 교류를 함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군요. 한인 네트워크가. 한인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경제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은 각 나라별로의 어떤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출 수 있고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국 기업의 가장 큰 강점과 한계는 무엇으로 좀 보시는지?
네, 우리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DNA가 참 아주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뭐 누구나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불과 7, 8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원조를 하는 나라고 벌써 경제 10위권 안에 또 수출 규모로 따져본다면은 뭐 6위, 7위까지 올라왔고요. 또 이제 국방력은 뭐 4, 5위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수한 어떤 특징 그것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창의력이 좀 강한 민족이다. 우리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그래서 어떤 시장이나 선점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우리가 습득을 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시켜서 어떤 문화의 예술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난 민족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 K-팝을 비롯해서 BTS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한국인들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도 이제 글로벌 그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세계 경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최근 이제 중동 문제 또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속에서 또 보호무역지 굉장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실 때도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유사일에 가장 지금 어려운 그 경제 여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제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참 새로운 그 어려운 그 현상을 다 겪었는데 그러고 나서 4년 전에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이 됐고 또 그 다음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가 돼가지고 어떤 그 갈라치기 그런 데다가 또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국제 경제 질서의 혼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공급망의 재편,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변화부터 시작해서 또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거기다가 뭐 원유뿐만 아니라 이자율의 상승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경제 전 세계 경제 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나름대로의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있는 거가 있지만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 요 근래야 물론 원화가 조금 그 약세이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면에 그 원유값 상승, 다른 원재료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이 변화됨으로 해서 신규 원재료 확보하는 문제, 또 국내는 국내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뭐 인건비 상승을 비롯한 제조 원가의 상승 문제, 더 나아가서는 또 뭐 AI 이 시대로 접어들어서 그러한 어떤 예측이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혼란의 상태에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근명성에서 그다음에 성실성, 그다음에 빨리빨리 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도 이런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들이 갖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정책적으로 현재 그런 리스크들을 줄이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고 국내에 있는 뭐 경제 협단체들도
그 해결 솔루션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 네. 또 플러스 시켜서 저희 세계 한인 경제 무역협회 월드옥타와 같은 해외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국내의 중소기업들의 그 어려움을 같이 풀어가기 위한 그런 그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 그런 그 기회를 지금 많이 만들면서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그 정말 위험한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는 그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과 고립된 기업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격차는 앞으로도 더 커질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요 근래 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모두 정보가 접근성이 훨씬 더 많아진 게 사실이지만 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보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그 선택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반면에 AI는 한말로 그 AI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융합의 시대면서 연결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AI 시대는 연결의 시대거든요. 연결의 시대라는 얘기는 전제 조건은 네트워킹이라는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훨씬 더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빨리 접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기업은 기업대로, 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의 그런 네트워킹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의 네트워킹, 네. 또 경제 협당체 국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있는 각 지역별 경제 단체들, 또 거기에 기관들과의 어떤 그 네트워킹을 계속 강화시키는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기업 경쟁력은 제품이 아니라 어디와 연결돼 있는 거다라고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이제 관세가 뭐 어느 순간에 대폭 올라서 네. 거기에 이제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음. 재빠르게 빨리 다른 시장으로도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유럽이면 유럽, 네. 대양주, 뭐 다른 아프리카, 중동 이런 지역으로도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네. 요 근래에 중동이 이제 혼론이 하다 보니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어려워지니 빨리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그 시장을 빨리 진출을 함으로 해서 그 자기의 제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그 물론 제품의 품질, 가격, 납기 이런 것들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크게 중요한 게 네트워킹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회장님 말씀 취지에 가장 그 좀 부응할 수 있는 단체가 월드옥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아마 그런 취지로 월드옥타가 단순한 그 교류 조직이 아니라 실행형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조직을 지향하시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행형 플랫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월드옥타가 지난 1981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올해가 이제 4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해외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이 그 우리들끼리 먼저 네트워킹을 좀 함으로 해서 교류를 하고 그러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제품들을 많이 사주게끔 하고 한국의 무역 증진에 도움을 주게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우리가 이력을 담당하자. 그러면서 동시에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차세대들로 하여금
좀 더 안정적으로 빨리 이 정착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멘토링 역할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45년의 역사 중에 그런 세 가지 목적을 갖고 해왔었지만 네. 좀 더 네트워킹 강화 쪽이 좀 더 치중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더 그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시장 판로 개척에 플랫폼 역할을 하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그거를 만들도록 하자.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매년 4월 달에 세계 한인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 그리고 10월 달에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이렇게 국내외를 순환을 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이제 국내에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를 해서 전 세계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 그러면서 현지의 로컬 바이어들을 직접 초대를 해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 MOU도 체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네네. 그렇게 제도적인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은 네네. 자, 뭐 기간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제 27차 세계 한인 대표자 대회를 서울 강서 마곡 네. 코엑스 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네네.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기업 전시회 네네. 국내 기업들의 전시회를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하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아는 단계에 그치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월드옥타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한 2달 전에는 국내 중소기업들 참여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하는 기업들의 리스트와 네. 그들의 그 제품, 네. 그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디렉토리 북을 만듭니다. 그래서 참가 기업들의 디렉토리 북을 만들어서 그 디렉토리 북을 사전에 우리 전 75개국에 있는 네. 저희 회원들한테 다 이렇게 보내고 네. 또 현지 예를 들자면은 뭐 상공회의소랄지 경제인 단체들에게 그 자료들을 먼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먼저 참가하는 기업들의 내역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봤을 때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기회가 됐다면 바로 그때 서로 연락을 하지. 그렇죠. 뭐 그 대회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와 국내 이제 참가 중소기업과 사전에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회 하기 이전에 벌써 비즈니스가 연결돼 갖고 선적이 되어지는 계약까지 해서 선적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 와서 네. 대화 나눴던 것들을 마무리를 시키고 계약했던 것들에 대한 선정 문제랄지 아니면 선적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향후 사업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실질적인 실행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그러한 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국내 중소기업들이 물론 이제 제품을 이렇게 이제 이 행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이제 직접 진출도 시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장벽은 뭐가 있나요? 특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의 뭐 현지 법인을 설립하든 네. 지사를 설립하든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그 영업 사원들을 현지에 몇 개월씩 장기 파견을 하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그 인력 문제랄지 이 재원 문제랄지 이런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보 문제랄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어떤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하고자 했을 때 그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월드옥타 같은 그런 회원사 또는 뭐 이제 코트라 같은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도움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그 시장 진출을 그 지역에 대한 시장 진출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좀 올드 옥타가 뭐 어떤 이런 경우에 도움을 좀 그래서 주시고 계신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은 지사화 사업입니다. 아, 지사화. 예, 그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제 저희 올드옥타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먼저 시장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시장 조사를 하면서 바이어를 발굴해서 소개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샘플 같은 것도 받아서 저희가 전달도 해주면서 그 비즈니스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지사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옥타하고 연결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내에 어느 업체가 지사 사업의 신청을 저희 이제 올드옥타 하게 되면은 우리 올드옥타 회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해외 올드옥타 회원이 그 시장에서 그런 시장 조사를 하려면은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비용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의 은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소기업도 부담을 하겠지만 산업부에서 정부에서도 그 자금의 일부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한 상황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지사 사업 그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그 다음 주 그 마곡 그에서 열리는 그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행사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 행사가 좀 기존 행사와 뭐 다른 점이 좀 있는지요? 예, 그 이번에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이 강서구 마곡 코엑스 센터에서 제27차 세계 한인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를 우리 월드옥타와 강서구 그다음에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 회원들 한 1000여 명과 해외 현지 바이어들 300여 명 그래서 한 13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약 300개 업체가 부스를 설치해서 참가를 하게 돼서 실질적인 기업 전시회, 수출 상담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기존의 수출 상담회를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이제 수출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계약부터 그런 이제 프로모션이 이루어지겠지만 거기에 더 플러스 시켜서 AI 산업이 AI 쪽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어서 AI 이 스타트업 경진 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히 이제 그 ACVC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업체 경진 대회에 AI 스타트업 경진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해외의 그 벤처 캐피탈이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들도 그런 투자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실질적인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이번에는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사업과도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강서구 쪽에 있는 우리 그 유망한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전시회, 아트 페어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김진명 작가를 비롯한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작가님들을 모셔서 북 콘서트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3월 30일 오후 7시에는 저희가 그 마곡에 있는
KBS 아레나 홀에서 K-팝 공연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 실제 조금 월드옥토에서 기대하는 뭐 수출 목표라든가 뭐 계량적 목표가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그 상담 건수는 최소한 국내 그 참가 기업들이 작게는 10번 정도, 많게는 20분이 넘는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사전 매칭을 다 그렇게 시켜서 그게 참가하는 기업들이 모두가 정말 바쁘게 상담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럼 300개 업체가 한 10번에서 3,000번 이상의 상담 건수가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런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게 어떻게 좀 기대하시는지. 그 예를 들자면요. 네. 지난 2024년 10월 달 비엔나에서 제28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천안에 있는 스타트업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상용차용 인버터 컨버터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GNT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부스를 설치해서 참가를 했었어요. 그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프리테일이라는 회사가 만나서 상담이 됐고요. 그 상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6개월이 지난 2025년 5월 달에 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실계약 금액이 3억 유로. 지금 현재로 따져보면 5,100억의 매출이 발생되는 그 실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 스타트업 업체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충남도 뭐 김태흠 지사께서 굉장히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충남도에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줘 가지고 그 공장을 지어서 금년 2026년 5월 달부터 첫 선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그 규모 있게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렇게 이제 오다를 받은 데가 있고. 있지만 또 기존 제품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크고 작은 특히 요즘에 이제 K 푸드, 한국산 농산물, 수산물들에 대한 그런 상담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게는 수십만 불부터 많게는 수백만 불까지 현장에서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또 K 뷰티 쪽, 화장품 쪽에 그 업체들에 대한 상담과 현실적인 실질적인 계약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월드옥타 회원들 또 국내 중소기업 서로 윈윈 모델이네요, 회장님. 서로 그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러한 그 상담회를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에 저희가 75개국 156개 도시에 지회가 있고 거기서 저희 회원들이 다 오거든요. 그 회원들이 바로 이제 바이어잖아요. 회원들도 그냥 일반 저기가 아니고 다 법인 갖고 계신 그 대표자들이거든요. 저희의 회원 기본 자격이 이 CEO들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 회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정회원이 약 한 7,500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차세대 무역 스쿨을 통해서 양성한 차세대들이 약 한 32,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또 글로벌 마케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인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전시회에 와서 자기한테 맞는 제품, 신규 제품들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그런 상담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는 국내 업체들은 업체대로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이제 회원들은 회원들대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윈윈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또 대회에 이어서 한 10월에는 중국 심천에서 또 세계 총회 그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제조 혁신 중심지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왜 신천을 좀 구상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이제 매년 4월 달에는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를 하고 10월에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네네. 이제 올해가 제 30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인데 네네. 이번에는 그 중국 선전에서 야, 선전. 예, 그 대회를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그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 올해 1월 4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그 중국 정상의 그 국빈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교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해질 수 있는 교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순수 민간 경제 단체인 저희 세계 한인 경제 무역협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금년도 그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 선전에서 우리가 먼저 가서 세계 한인 경제인 대표자 대회, 즉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선전을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에 좀 기폭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가서 저의 이제 계획은 국내에서 약 한 450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이제 일부 한 200개 정도의 또 중국의 업체들도 참가하게 해서 한 650개에서 700개 정도의 그 한국 간 중소기업들이 참가하는 대형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전 같은 경우는 정말 AI IT 산업을 비롯해서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한 데다가 또 이제 지리적으로도 홍콩, 마카오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동 이렇게 접근성도 아주 훌륭하고 또 그만큼 많이 선진화돼 있는 중국의 그런 상황을 둘러보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경제 협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미중 갈등과 이 공급망 재편 속에서 월드옥타가 선전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징성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 효과는 뭘 좀 기대하십니까? 네, 그 주로 이제 특히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부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소비재 위주로 돼 있어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이제 K 푸드, K 뷰티 그런 제품들, 거기다 이제 메디칼 쪽의 이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마 이번에는 좀 기술이 더 많이 가미된 IT 산업이랄지 이 모빌리티 관련된 이제 업체들. 그다음에 AI 산업에 관련된 업체, 드론을 비롯해서 이런 업체들도 좀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양국 간의 경제 교류 협력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올해 마곡 대회 3월 그리고 선전 그 대회까지 포함해서 올해 좀 올드옥터가 구상하는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현재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재편,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무역 보호, 무역 관세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국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비즈니스맨들은 더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수록 그 지역에 직접 더 들어가서 그 경제 활동을 해야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선전 같은 경우는 홍콩하고 바로 그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미국 국적을 가진 아니면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비자 없이 홍콩을 통해서 선전을 일주일간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이제 그 센서티브 아이템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이라 아니면 뭐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생션이랄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지 않은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민감한 품목들이 아닌 그런 일반 제품들, 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음식이랄지 뭐 화장품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네. 그 역할을 우리 월드옥타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대표자 대회, 10월 경제인 대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과의 어떤 그 교류를 더 충분히 더 활성화시키고 네. 또 거기에 또 플러스시켜서 저희들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마케터들 이런 데를 통해서 지사 사업이랄지 이런 그 연계 소통의 기회 통로를 많이 만들어서 저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 정부 또 국내 그 기업들 그리고 또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함께 움직이면 일대 가장 큰 시너지는 뭘로 보시는지요? 네, 이제는 지금 현재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네. 혼자만이 할 수 없는 거고 서로가 협력해서 뭔가를 더 큰 힘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의 정부, 그다음에 각 지자체, 그다음에 각 경제 협 단체들과의 그리고 거기와 국내 중소기업들 여러 기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내의 실질적인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이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그 장애물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논의를 하다 보면은 거기 바로 답이 나올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어떤 그 대화의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 채널은 다각할수록 좋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협의체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월드옥타가 7,500여 명의 이제 회원들이 있지만 그 회원들이 1통상부터 15통상까지에 다 이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1통상부터 15통상은 각 하는 이제 그 사업 영역이 다르잖아요. 네. 사업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맞게 그 통상별로 한국의 정부 부처들하고 그다음에 그 부처 기관의 산하 기관들하고의 협력 관계를 그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별대로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대로 저희들이 각 분야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부처뿐만 아니라 그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 두 차례 행사에 역시 또 AI 스타트업 차세대 네트워크 네. 이것도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죠? 네. 시간이? 저희 협회가 또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차세대 육성입니다. 차세대. 매년 한 10번에서 12번 정도의 차세대 무역 스쿨을 전 세계의 각 대륙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에서 이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차세대들을 모아서 저희가 차세대 무역 스쿨을 하고요. 거기에 참가하는 차세대 무역 스쿨 이제 매주 주로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2박 3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 모든 참가비나 이런 것들을 숙식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 옥타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런 차세대들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고 그러한 차세대들이 또 이제 뭐 4월 대회나 10월 대회도 또 참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차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제 시니어 의원들이 차세대들과의 멘토링 사업도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1대1 이제 차세대와 시니어 이제 회원들이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차세대들과의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또 그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게 되는 거. 거기에다가 플러스켜서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AI 스타트업 업체. 그래서 이제 경진대회도 저희가 개최하게 되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포럼도 저희가 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국내의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차세대의 이제 그 육성 그리고 AI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게 이번 사업을 대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올드옥타에 대해서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올드옥타 45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45년 동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올드옥타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이 활동하는 그 지역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이 이미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상공인 경제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네트워킹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협회라는 우산 아래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가 저희 올드옥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겠고요. 그렇게 해오면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그 경제 발전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각 정부와 한국 지자체 그다음에 한국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지속됨으로 해서 그 실질적으로 한국의 이제 세계 확장 그러니까 경제 요통이 넓어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그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앞으로 45년 동안 우리 옥타는 어떤 조직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올드옥타 창립 45주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래 100년 비전 선포식을 저희가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우리 대한민국 제7대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를 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단체들과의 공식 해외 파트너가 되게끔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내부적으로도 훨씬 더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서 회원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시니어 회원과 당대 회원 그다음에 차세대 회원들이 조금 더 긴밀하게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 해서 그 힘을 더 응집시켜 보자라는 그런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어려워진 전 세계의 경제 여건 항상 사실 세계 경제 여건은 어려웠지 않습니까? 좋은 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든든한 어떤 그 버팀목, 든든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 그런 우리 올드옥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갖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청년 기업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특히 요 근래에는 이제 AI 시대에서 뭐 이제 고용의 불안 문제 등을 비롯해서 참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에이전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전문 직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일자리에 이제 어려움 같은 것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은 또 그에 맞게 잘 이렇게 순응을 하고 선제적으로 적응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옵니다. 네네. 그 예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우리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집기를 짰던 그 직물이 기계가 들어오니까 뭐 기계로 쫙 하니까 훨씬 빠른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기계 파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러다이트 운동. 예.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 기계들 다 도입이 됐고요. 네. 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뭐 여유가 생기니까 레크레이션 분야 또 여행부터 시작해서 네. 더 많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AI가 향후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비즈니스들, 새로운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또 불화시켜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규모 문제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내 그러니까 로컬 시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눈을 정말 해외로 돌리시라. 네. 그 국제 경제 사회가 어렵고 뭐 네.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다 보면요.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저희들한테 많이 주어질 겁니다. 네. 저 또한 사업을 일군 게 그 오스트리아라는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동양인이 거기에 파고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특히 서유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유럽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견뎌냈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일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세계로 돌려서 더 큰 뜻을 갖고 직접 움직여 보시고 현장에 직접 뛰어 보시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을 넘어 연결의 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에서 그 변화를 직접 이끌고 있는 박종범 월드 옥타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리더에게 듣는다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